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수능이 끝나면 이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시를 써야 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니브클래스는 올해 2024 학년도 정시에 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요 대학의 이전과 다른 입시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모든 변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전의 입시를 볼 때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학교들 위주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립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작년 가나군에 705명 모집해서 올해는 696명으로 약간의 인원이 감소했지만 그 인원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원은 감소했는데 일단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첨단 융합학부. 수시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정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최초로 들어온 거죠. 자, 이게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9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첨단 융합학부가 20명이 늘어났다라는 건 대부분의 과에서 조금 약간씩 인원 감소가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에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인문 3에 변화가 조금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등에 따라서 각각 반영 비율이 모두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문 3는 인문계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계열이라고 하면 문사철이라고 표현하는 찐 문과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어를 반영 비율 5%를 올리고 대신에 수학을 반영 비율 5%를 낮췄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탐구가 사탐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탐으로 응시한 친구들은 인문 3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뒀습니다. 결국 시립대는 인문 3에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인문 1, 2, 자연 1, 2, 3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학교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기본적으로 가나, 다군 모두 다 선발을 합니다. 다군의 AI 융합학부. 자, 우리 AI 융합학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가 자연계열이고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는 인문계열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자연하고 인문이 36명이 증가하면서 다군만 큰 폭으로 증가한 거지 다른 군에는 크게 인원의 변동은 없다. 입결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이진 않지만 인문2의 영어 등급 간 점수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영어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진 것도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인문계열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우리 문과 친구들, 그 다음에 교차를 생각하는 자연계열 친구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경희대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가장 크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인문으로 선발하던 건축, 간호, 지리, 한의의 인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희대는 이 4개 과를 자연으로도 선발하고 인문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인문에 속해 있던 이 4개 과가 올해부터는 확통과 사탐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 학년도 경희대 요 4개 인문에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고 합격한 비율을 보면 건축은 100%였습니다. 간호가 83.4%였고요. 지리가 58.3, 한의예가 84.6%가 결과적으로 자연계에서 교차하여 이 4개과를 합격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모두 다 확통과 사탐으로 지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가 올해 처음으로 광역 모집을 신설했다라는 게 두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 모집으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경희대가
올해 그거에 발맞춰서 처음으로 광역 모집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6명, 34명, 20명이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원래 2023학년도의 경희대는 정시 선발은 1917명이었는데요. 2024학년도는 1922명으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걸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과에서 조금씩 빼서 사회과학 광역,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경희대는 가나군에 선발하고 인원상의 큰 변화는 없고, 그러나 광역 단위 모집이 신설이 됐으며 확통과 사탐으로 지정되는 과들이 생겼기 때문에 2023 학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입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기본적으로 가나다군 모두 다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인원의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23학년도에 1727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2024학년도에는 1708명을 선발합니다. 감소 인원만 보면 1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 정도 감소하면 보통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요 인원이 감소된 과들의 면면을 보면 조금 주의하셔야 할 과들이 있어서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간호, 인문은 15명이 감소했고요. 간호, 자연도 역시 감소했는데 10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약대에서도 15명이 감소했고요. 의학, 의대도 5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건축 같은 학과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한 인원 대비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에서의 감소폭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해 중앙대는 군 변경이 조금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군의 총 인원은 좀 감소했고 나군의 선발 인원은 조금 증가하는 패턴입니다. 나군으로 이동한 걸 보면 간호, 인문이 바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2 외국어 계열이라고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뒤를 이어서 한양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양대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항상 과투에 대한 가산점이 한양대는 있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두 번째, 이전에는 수시로만 선발하던 생활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학대학은 기본적으로 크게 3개의 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류, 실내건축, 식품, 영양이 있습니다. 자, 이 3개 학과가 올해부터 정시 선발 신설합니다. 6명에서 총 18명을 생활과학대학에 신설을 하니 이거는 이전에 입결이 없으니까 조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와 실내건축은 인문계 반영 비율대로 선발을 하고요. 식품 영양은 자연계열 반영 비율에 근거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한양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10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변화가 큰 학교를 굳이 제가 결론적으로 뽑자면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가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인원적으로 볼 때 2023학년도에 1378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자, 올해 2024학년도는 1511명으로 일단 인원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 엄청난 변화죠. 성균관대가 처음으로 다군을 신설했다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총 40명의 성균관대 다군도 신설됐고 그 신설된 과들이 모두 다 올해 수시 때부터 신설된 학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 변경이 올해 성균관대가 꽤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군에서 가군으로 군을 변경한 과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점이 되는 건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된 학과가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문교육, 영상학기, 전자전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 수학교육, 건설환경공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간 건 인원은 맞지만 한 계열만 간 것이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건 과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 신설 인원의 증가폭도 있지만 군병용도 워낙 크고 군의 신설도 있습니다. 이 변화로도 성균관대는 입시 결과의 변화가 꽤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또 다른 변화는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능 반영 비율은 올해 성균관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3 학년도를 보면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을 두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2023 학년도의 자연계는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올해 2024 학년도를 보면 꽤나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4 학년도 인문계열을 보면 국어는 그대로 35고요. 자, 수학을 5%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5%를 빼서 25%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어를 10% 반영 비율을 넣어서 환산 점수를 계산하도록 바꿨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의 2023 학년도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30 그대로고요. 수학 35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탐구에서 10%를 까서 그것을 영어의 반영 비율로 보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영어의 경우에는 수능 후에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여 발표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어가 10%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매우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 후에 발표한다고 하니 이것까지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도 와, 성균관대 이거 어떡하려고 하지라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성균관대 자연계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적과 기하 지정이었고요. 과탐 지정이었습니다. 자, 올해부터 자연계열 미적, 기하, 확통 모두 다 응시 가능하고요. 탐구도 과탐 하나에다가 플러스 사탐이어도 되고 과탐이어도 됩니다. 즉 사탐을 한 과목을 응시하고 과탐을 한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응시가 가능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작년 2023 학년도의 성균관대의 변환 표준 점수는 과탐보다 사탐이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올해처럼 수학이 쉬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연계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약간 애매모호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다 바뀐 거야? 아닙니다. 서강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준수하다. 2023 학년도 613명 선발해서 올해 609명이기 때문에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학이 44.3%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구를 좀 망치고 수학을 매우 잘 본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합격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워낙 독특한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원래 전통적인 서강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서강대는 고교 학점제에 걸맞춰서 조금 더 발빠르게 앞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인문, 자연 모두 수학하고 탐구에 지정이 없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됐을 때 문과 친구들도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과탐 2과목 표준 점수의 5%를 가산을 합니다. 이 가산 하나만으로도 서강대 입결은 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조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작년에 서울대처럼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됐다라는 것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과 우수 전형은 수능 80에 교과 2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요. 총 인원은 440명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2월 인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원점수, 등급, 성취도별 비율, 인원수를 모두 다 고려한 그 대학의 자체 환산 등급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올해 정시에서 작년 서울대처럼 수능 점수와 내신을 고려해서 환산 점수를 해봐야 교과 우수 전형이 유리할지, 아니면 이것이 되면서 같이 생긴 일반 전형이 유리할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수능 100%로 선발이 되는 거고요. 1118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2023학년도에 서울대처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모두 다 교과가 평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교과가 반영이 되는 전형과 수능 100전형이 있고, 수능 100전형이 교과 우수 전형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선발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 두 전형을 합쳐서 총 50명이 조금 더 넘는 인원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교과 우수 신설돼서 내신 등급 낮은 우리 아이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고려대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인원의 증가가 커서 우리가 이 학과를 쓸 때도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과가 기본적으로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에 98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자, 올해는 120명을 선발합니다. 자, 인원의 증가폭이 22명이나 되니까 어마무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또 크게 의미 있게 좀 봐두셔야 되는 건, 의예과가 작년에 2023학년도에 25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무려 39명을 선발합니다. 14명이 증가하는 어마무지한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39명이 교과 우수로 12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27명을 신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25명보다는 늘어난 패턴으로 일반 전형에도 의미 있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외에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라던가 등급과 변화라던가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고대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되, 간단해 보이지만 성대만큼의 역대급 변화이니 조금 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 고려대 전형 변화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세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큰 변화가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학과에서 증가했지만 나머지 학과에서 약간 명씩 감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인원의 증가가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닥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 수시부터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자, 이게 수시정시 합쳐서 218명을 선발을 하는 것을 올해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대로 수시 선발했습니다. 자, 이 218명 중에 70명을 정시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단 융합학부의 하위 학과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지속가능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데이터과학 하위 5개의 학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첨단 융합학부 70명 신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20명, 일반 전형으로 50명을 신설하는 형태. 그래서 일단 인원의 증가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서울대의 정시 선발 인원은 꽤 증가했겠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에 1312명을 선발했고요. 올해 2024학년도는 1325명을 선발합니다. 70명이 늘어난 것 치고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원들이 한두 명씩 감소하는 학과가 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올해 또 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과탐 2 과목에 필수를 폐지했다라는 점이 아마 올해의 가장 폭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나타난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연계열은 2-1 물리나 화학을 필수적으로 한 과목은 응시를 해야 하는 계열이 있고요. 자연계열 2-2 필수가 없이 그냥 물화생지 1, 2를 모두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응시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물화를 선택을 했다면
아무래도 2-1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2-1을 쓰느냐 2-2를 쓰느냐는 물리나 화학을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친구들은 유심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과탐 2 필수를 폐지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탐 2 선택에 따른 가산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는 1을 하고 하나는 2를 한 친구는 3점, 2과목을 2과목 다 한 친구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서울대는 사탐, 과탐의 표준 점수를 씁니다. 특히 이게 이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올해 6월, 9월에서 드러났듯이 2과목의 표준 점수가 1과목의 표준 점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황. 거기에다가 1, 2나 2, 2에 가산점까지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2과목을 한 친구들의 유리함이 어쩔 수 없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서울대는 그 입결을 완전히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고속성장이든 또는 다양한 기관의 예측값이든 모의 지원이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2023 학년도보다 좀 더 커지거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입결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크게 두 가지의 예측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해라는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예측값을 항상 발표합니다. 이투스든 메가든 또는 진학사든 UA든 고속성장이든 텔레그노시스든 다 예측값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입시기관이 올해 수능의 결과를 보고 올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한 값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진학사 등에서 나오는 모의 지원으로 보이는 예측값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 서영고의 상위권은 고속성장의 예측값이나 진학사의 예측값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성대나 서울대나 고대처럼 상위권의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가 크게 나타나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예측값도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컨설턴트들에게 내 아이의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 그 라인의 변화, 그 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셔서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셔야 우리 아이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대학 탑10의 정시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입시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금 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을 때 그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서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구나를 좀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해 주셔야 그래도 요 대학 라인을 쓰실 때 중심을 가지고 쓰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정시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시작으로 쭉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실 때 표준 점수는 뭐지? 변환 표준 점수는 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이전에 찍은 적이 있으니 그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